뭔지 알기 앞서서 한번 문제로 좀 더 쉽게 다가가 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이 문제는 대단한 마무리 71쪽에 5번이고요. 그리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다음은 어느 학교 2학년 전체 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제2외국어 선택 과목을 조사하여 만든 표래요. 근데 학생들 중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중국어를 선택을 했대요. 중국어를 선택을 한 학생, 요거를 말하는 거겠죠. 근데 그 학생이 또 남학생일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여기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중국어를 선택한 학생분의 중국어를 선택하면서 남학생일 확률, 남학생인 90명 해서 확률은 16분의 9가 되는데요. 지금 어떻게 했냐면 중국어를 선택한 학생 수분에 중국어를 선택을 하고 근데 게다가 남학생이기까지 한 이렇게 명수를 한 거 이해되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보면은 중국어를 선택할 사건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남학생인 확률을 그냥 남학생일 확률을 B라고 하면은 이거는 중국어 선택 이거는 NA고 중국어도 선택해야 되고 남학생이어야 하기 때문에 교집합인 A교 B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표에서 명수를 주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수로 한 거지 이거를 전체 명수로 나눠도 ns분의 na 그리고 또 ns분의 na 교 b 해도 똑같겠죠? 어차피 분모와 분자에 똑같은 수를 나누거나 곱하면 같아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분의 그 해당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A교 B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연스럽게 한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무슨 조건부 확률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쓰는데요. 이게 맨 처음에 어떤 거를 오른쪽에 쓰고 왼쪽에 써야 할지 저는 헷갈렸는데 그때 어떻게 외웠냐면은 뭔가 일어난다는 게 바닥에 깔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먼저 밑에 깔아놓고 그 위에 얘를 좀 올린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전제가 되는 게 오른쪽에 오고 그 나머지가 왼쪽에 온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다시 써보면은 PA분의 PA교 B인데 이거를 또 다른 식으로 방금 말했던 B-A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A가 일어났을 때 중국어를 선택했을 때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운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해봤고요. 그에 관련된 문제 한 개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거는 69쪽의 6번 문제고요. 어느 학급에서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는 학생은 전체 5분의 3, 그리고 배운 적이 있는 여학생은 전체의 7분의 3이래요. 이 학급에서 임의를 뽑은 한 명이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는데 그 학생이 여학생이어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피아노를 배울 확률을 사건을 A라고 하고 여학생의 사건을 B라고 둬볼게요. 근데 지금 전제가 되는 걸 밑에 깔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전제가 뭐예요? 피아노를 배웠다는 게 전제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피아노를 배운다는 걸
오른쪽에 깔아주고, 근데 그게 또 여학생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까 여기 PA와 B는 PB분의 PA교 B였거든요. 이 식은 외워둬야겠죠? 그래서 이 식을 여기 문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주면 피아노를 배울 확률분의 피아노를 배웠는데 그게 여학생일 확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피아노를 배울 확률은 5분의 3이고요. 그리고 피아노를 배우고 근데 그게 또 여학생이야. 그거는 7분의 3 해서 21분의 15 해서 3으로 나눠주면은 7분의 5가 됩니다. 이게 맨 처음에는 헷갈릴 수가 있는데 문제에 접근을 할 때 어떤 게 전제가 돼야 되는지 그걸 먼저 잘 파악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제가 되는 게 피아노를 배웠다는 게 전제였던 거죠. 그래서 전제 밑에 깔아주기로 했으니까 오른쪽으로 넘겨준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다 써주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엔 확률의 곱셈 정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선 아까 했던 조건부 확률 한 번만 더 다시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P, B바 A가 뭐였죠? 우선은 전제가 되어주는 거 오른쪽에 놔두기로 했고 그 다음 다른 걸 왼쪽에 놔두기로 했죠. 그래서 이거를 P, A분의 P, B, 교 A로 나타냈었습니다. 이게 정의가 뭐였죠?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방금 배웠기 때문에 지금 할 곱셈 정리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식에서 곱셈 정리를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냥 양변에 PA를 곱해줄게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없어질 거고 비교 A는 B바 A 곱하기 A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식이 만약에 바 B였다면 이건 또 B분의 교 B가 될 거고 양변에 B를 곱해주면 이렇게 사라져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 B는 바 B 곱하기 B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바로 확률의 곱셈 정리예요. 별게 없죠. 그냥 우리가 아까 배웠던 조건부 확률에서 양변에 PA 또는 PB만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9번 이거 해볼 거예요. 어느 편의점에서 손님이 컵라면을 구매할 확률은 컵라면 구매는 4분의 1. 컵라면을 구매한 손님이 삼각김밥까지 구매할 확률은 3분의 1이에요. 이 편의점에서 손님이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모두 구매할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고요. 지금 여기서 컵라면을 구매할 사건을 A라고 해보고요. 그 다음에 삼각김밥을 구매할 사건을 B라고 해봅시다. A는 컵라면, B는 삼각김밥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컵라면을 구매할 확률은 4분의 1이래요. 그럼 PA가 4분의 1이 될 거고요. 컵라면을 구매한 손님이 지금 뭐가 전제가 됐어요? 컵라면을 구매한 게 전제죠. 이거를 어디다 놔둬야 될까요? 아래쪽에 깔아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우리 아래쪽에 까는 거 오른쪽에 두기로 했으니까
컵라면을 구매를 했는데 근데 거기다 삼각김밥까지 구매를 한대요. 이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모두 구매할 확률이래요. 그러면은 요거를 구하라는 거겠죠. 교집합 둘 다 구매를 해야 하니까. 근데 우리가 방금 뭘 배웠냐면은 곱셈 정리를 배웠어요. 이것도 한번 다시 써보면 PA 교 B는 PA 곱하기 PB A 또 뭐 PB 곱하기 PA와 B인데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여기 이렇게 단독으로 나오는 애랑 뒷구무늬가 맞는다고 외우면 조금 더 쉬워요. 저는 그렇게 외웠거든요. 어쨌든 그러면은 PA, B는 위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PA바 PB바 A 요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요거 두 개 곱해주면 되겠죠. 왜냐면은 요게 요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4분의 1 곱하기 3분의 1, 즉 12분의 1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조건부 확률이랑 곱셈 정리 활용한 문제 하나씩 풀어봤고요. 요것들은 이제 식을 외우고 있으면 딱히 접근하는데 어렵게 느끼지는 않는데 이제 밑에 뭘 깔아줘야 되는지를 잘 파악을 하고 요거 헷갈리면 요거랑 요거 겹쳐지는 거 이렇게 해서 외워주면 여기 문제는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가장 이 중에서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우선은 독립부터 볼게요.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거든요. 그래서 독립만 알면 종속도 알 수 있어요. 우선 독립은 우선 지구 반대편에서 짱구가 두 사이를 굴릴 거예요. 근데 1이 나온대요. 그 확률은 6분의 1이죠. 수학적 확률로 짱가 지구 반대편에서 두 사이를 굴린대요. 근데 2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죠. 근데 만약에 짱구가 막 1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막 짱아한테 막 텔레파시를 써가지고 짱아가 막 2가 못 나온다거나 절대 그러지 않죠. 얘는 얘한테 영향을 못 미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사건 A가 일어나는 게 짱구가 두 사이를 굴려서 1이 나오는 사건이 이게 짱구가 두 사이를 굴려서 2가 나올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럴 때 바로 독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생각에서 벗어나는 예를 한 개 보고 문제 풀면서 차차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저는 맨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둘이 영향을 안 끼친다고? 그러면은 배번 사건이면은 독립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둘이 겹치면 종속일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배번 사건이면 독립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깨주는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주사위를 굴려서 홀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 주사위를 굴려서 2 이하인 사건을 B라고 합니다. 그럼 A는 뭐가 나올까요? 1, 3, 5가 나오고 그리고 B는 1과 2가 나오겠죠. 근데 저의 잘못된 생각에 따르면 지금 A와 B는 1이 겹쳐요. 그럼 무조건 동속이 나와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하기 앞서서 우리가 이제 독립일 조건을 안 배워가지고 독립일 조건을 먼저 배우고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까 A와 B가 독립이려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독립에서는 이 식이 성립해요. 이 식이 왜 성립하지? 라는 걸 한번 보면 지금 B라는 게 전제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이랑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이랑 똑같대요. 아까 짱구와 짱아의 예시를 생각해보면은 이거를 짱구라고 하고 이거를 짱아라고 해볼게요. 짱구가 지구 반대편에 던져서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오는 게 짱아한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짱아가 2가 나올 확률은 여기서 짱구가 2가 나오고 그러니까 짱구의 주사위가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이때도 6분의 1이고 그냥 짱아가 주사위 던졌을 때 2가 나올 확률은 당연히 6분의 1이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이 성립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독립의 정의입니다. 근데 정의면 약간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성질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PA교 B 계속해서 PB분의 PA교 B라고 배웠었죠. 근데 이게 PA랑 같아요. 그럼 또 마찬가지로 아까랑 같이 양변에 PB를 곱해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없어지고 PA교 B가 PA, PB가 돼서 이거가 바로 성질이 됩니다. 독립의 성질. 그래서 제가 이거 들어가기 전에 뭐라 말했냐면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다. 그래서 독립만 알면 종속도 알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같으면 독립이면 다르면 종속이겠죠. 같으면 독립이면 다르면 종속이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독립은 정의로 쓰자면 PA교비가 PA고 그리고 종속은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같지 않으면 종속이 되겠죠. 이렇게 독립 종속 뭔지 한번 배워봤어요. 근데 제가 아까 배반이면 독립일 것 같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깨는 예시가 이거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배운 이거는 성질 정의가 아니고 성질이죠. 이걸로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PB일 확률은 주사위 갈려서 나올 수 있는 거 우리 1, 2, 3, 4, 5, 6, 6가지죠. B가 나올 확률은 6분의 2. 그리고 A가 나올 확률은 6분의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A와 B가 겹치는 게 지금 1, 요거 하나죠. 그래서 이거는 6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고 보면은 같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다? 독립이다. 그쵸? 근데 제가 아까 가졌던 생각이 배반이면 독립이고 정석이면 배반이 아니면 이거 겹치면 정석이다 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겹치는데 배반이 아닌데도 독립이 됐죠. 그래서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 편지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A, B는 서로 독립이다는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딱 배반 사건 볼 때는 배반만, 독립 사건 볼 때는 독립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문제 풀어보기 전에 오늘 배운 거 한번 싹 복습하고 이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오늘 뭐 배웠냐면 조건부 확률 배웠고요. 그 다음에 곱셈 정리 배웠어요. 그 다음에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뭐였냐? PA와 B는 PB분의 PA교 B. 여가지고 이제 이 B가 일어나는 게 전제가 될 때 A가 일어날 확률이었다. 그러니까 중국어를 고른 학생 중에 여학생일 확률. 그러니까 중국어를 고른 학생 중에 중국어도 골라야 되고 여학생이기까지 해야 되는 이런 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요 식, 우리가 전제가 되는 걸 오른쪽에 깔고, 그러니까 전제가 돼야 되니까 밑에 깔아두자. 라고 했었던 거 기억날 거고요. 그 다음에 곱셈 정리는 그냥 양변에 P, B만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P, A, B가 P, B 곱하기 P, A와 B다. 라고 했고, 그리고 요거랑 뒤에 거랑 겹친다고 외우면 좀 더 수월하다. 라는 이야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다시 보면은, 독립은, 짱구가 주사위를 던지는데, 그게 지구 건너편에서 주사위를 던지는 짱한테 영향을 안 끼쳐. 그러니까 사건 A가 B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그게 독립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독립이라고, 그러니까 배반 사건이라고 독립인 게 무조건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잘 봐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독립식은 이거다 라고 했는데, 짱구가 던지는 게 짱구가 던지는 거에 영향을 안 끼친다. 그래서 짱구가 지구 건너편에서 주사위 던지고 짱구가 지구 건너편에서 주사위 던지는데 짱구가 1이 나올 확률은 2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 그냥 짱구가 2가 나올 확률 6분의 1. 그래서 이게 같다. 라는 게 독립의 정의라고 했어요. 근데 정의 말고도 성질을 배웠는데 이거 그냥 풀면 P, B분의 P, A가 B니까 양변에 P, B를 곱해줘서 우리가 독립은 P, B 곱하기 T, A는 P, A가 B다 라는 성질을 이용한 식까지 오늘 얻어내봤고요. 근데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으면 독립이고 같지 않으면 종속이다까지 이렇게 오늘 배워봤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풀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이제 73쪽의 16번 문제이고요. 두 사건 A, B에 대하여 PA는 2분의 1, PB는 3분의 1이고 PA와 B 더하기 PB와 A는 6분의 5일 때 AB가 독립인지 종속인지 말하래요. 우선은 요시 예쁘게 써볼게요. PA와 B는 PB분의 PA교 B 고 PB와 A는 PA분의 PA교 B죠. 이게 6분의 5래요. 그래서 양변에 PA 곱하기 PB를 곱해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첫 번째 거는 PA교 B 곱하기 PA가 되고 두 번째 거는 PA교 B 곱하기 PB가 되고 이거는 6분의 5 PA, PB가 되겠죠. 근데 이거 공통이 있으니까 묶어주면 이렇게 될 건데요. 문제에서 이게 뭔지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PA는 2분의 1이고 PB는 3분의 1 둘이 곱하면은 6분의 5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36분의 5겠죠. 얘네 둘도 더해서 통분을 한번 해주면 6으로 통분하면 6분의 3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하지 않아도 이걸 통분을 하면은 6분의 5니까 6분의 5 PA 교 B는 6분의 5 PA 곱하기 PB예요. 이거 양쪽이 같으니까 날리면 결국 PA 교 B가 PA와 PB를 곱한 것과 같다. 이거 우리가 독립의 성질로 배웠던 식이랑 똑같죠? 그래서 결론은 A와 B는 서로 독립이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거 관련해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안녕.